야, 영감택이 아파트 네 명의로 돌렸더라. 그거 법대로 하면 내 목도 있는 거 알지? 당장 아파트 팔고 내 목 현금으로 입금해. 10년 넘게 아빠가 아플 땐 연락 끊고 잠수 타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오빠가 사람이야? 나도 그때 사업 망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지. 어쨌든 법대로 하면 내 몫이 있는 거니까. 좋게 말할 때 내놔. 안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오빠가 아빠 때려서 갈비뼈 부러뜨리고 사업한다고 아빠 명의로 대출받아서 날린 돈이 얼만데 근데 이제 와서 또 돈을 달라고? 양심이 있어야지. 지난 일로 감정팔이 하지 마. 너도 아빠처럼 맞고 싶냐? 수발은 네가 들었어도. 법원 가면 내가 이겨. 좋게 말할 때 내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빠의 뻔뻔한 행동에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황당한 건 이게 몇 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더 화나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많았고 법원에서는 형제니까 오빠의 몫도 있다며 페류나 같은 오빠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통 터지는 상속법이 올해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상속은 이제 더 이상 피부치에게 자동으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평생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받는 일종의 성적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수백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부모님 또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 이것 하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같지도 않은 사람 손에 합법적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영상에서는 효자는 웃고 불효자는 울도록 바뀐 상속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영상 오른쪽 밑에 있는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올라오는 유익한 최신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상속법 개정의 핵심 철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법은 기계적인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셋이면 잘했든 못했든 똑같이 나누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실질적 형평성입니다. 즉, 부모님을 정성껏 모신 자녀의 헌신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해주고 반대로 부모를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은 나쁜 가족은 재산을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런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해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다 주려고 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도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해라고 법적으로 강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못 주던 시대였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 예전에는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형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재산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거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에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을 바탕으로 2026년 올해 민법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형제자매는 내 재산에 대해 내못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이것이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유언장입니다. 내가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명확히 써놓아야만 나중에 형제들이 딴소리를 못하게 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재산이 자동 분배됩니다. 부모님 모시는 일을 떠넘기던 형제에게도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에게도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유언장 하나만 제대로 써놓으면 이제는 내 뜻이 법보다 강해집니다. 반대로 위의 여동생처럼 10년을 헌신했어도 유언장이 없으면 아파트 한 채를 날려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나중에 탈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문제 안 생기는 유언장 만드는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 별로라면 2번이라고 댓글로 숫자만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자, 유언장을 단순히 종이에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으로 효력이 강력한 유언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유언 공증이 뭐냐면요.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법적 절차를 밟아 유언을 남기는 것을 말하는데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증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공증을 받을 때는 유언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유언에도 품질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단순히 장남에게 전부 준다기보다는 장남이 몇 년간 병수발과 생활비를 부담했기에 이 증여는 그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적 성격을 명확히 한 유언 공증은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자녀가 내 몫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왔을 때 그 재산을 소송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보니 유언장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쓴 유언장, 즉 최종 버전이 진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예전에 써둔 유언장이 있더라도 이번에 바뀐 법에 맞춰서 왜 이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는지, 그동안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상세히 담아 다시 한번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면서 내 의사를 확실히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 몫이 몇 %냐를 물었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상속받을 자격이 있느냐부터 따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언장이 이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유언장에 다른 사람이 지정되어 있을 때 형제들이 강제로 가져가던 유류분의 폐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상속받을 사람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속 자격 자체를 박탈시켜버리는 아주 속 시원한 개정안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유명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녀를 버리고 떠나 20년 넘게 연락조차 없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딸이 죽도록 힘들 때는 어디 있다가 딸이 죽고 나서야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법으로는 이 어머니가 실제로 40%를 상속받아갔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전체 상속 규모가 상당했기에
최소 수십억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짐작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고 그 분노가 법을 바꿨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이것이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자녀를 버린 부모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폐륜 행위를 한 모든 상속인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뿐 아니라 부모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자식, 요양원에 방치해두고 병원비도 안 내면서 연락까지 끊어버린 불효 자식들도 이제는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여야 상속 자격이 박탈될까요? 연락을 자주 안 하거나 명절에 안 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실제로 가했거나 반복적인 모욕으로 정신적 고통을 줬거나 부모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죄 수준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상속은 자동으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얼마나 잘했느냐를 따지는 성적표가 된 겁니다.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은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부모님 곁을 지키고 병원을 오가며 밥 한 끼 거른 적 없이 모셨다고요? 그런데 막상 법원에 가면 그 10년이 아무 증거도 없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저 자식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씀하셔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법원이 한 사람의 상속 권리를 아예 없애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 바로 기록입니다. 만약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다면 그 증거를 하나씩 모아두십시오. 협박 문자나 카톡 메시지, 요양원이나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는 기록, 혹은 자녀가 면회를 온 적이 없다는 요양보호사의 증언 등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를 끊어두거나 경찰에 신고한 기록도 법정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없으시더라도 혹시 모르니 평소에 중요한 내용은 문자로 남겨두시고 진료 기록도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꼼수 상속도 이번에 완전히 막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학대해서 상속 자격을 잃었는데 그 아들 대신 며느리가 재산을 받아가는 겁니다. 얼핏 보면 아들한테 간 게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집에서 그 돈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우회로를 이번 개정법이 원천 차단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가족도 그 덕을 볼 수 없도록 막아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착한 자녀에게 상속분을 더 주는 제도는 없을까? 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부모님을 정성껏 모신 착한 자녀에게 국가가 상속분을 더 얹어주는 이른바 효도 보너스, 기여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유익한 정보들을 손쉽게 받아가세요. 이번에는 부모님 곁을 끝까지 지키며 정성을 다한 분들을 위한 아주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올해 통과된 유류분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올해부터 법은 효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유류분은 기억하시죠? 자, 이번에는 기여분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간병하고 생활비를 대고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자녀에게는 상속 재산을 나누기 전에 그 수고비를 먼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효도의 값을 매겨서 먼저 떼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효도한 자녀에게 20억 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내목도 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 효도한 자녀가 간병 기록, 병원비 납부 내역,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서 이 20억 중 10억은 간병과 부양에 대한 정당한 수고비라는 인정을 받으면 그 10억은 소송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형제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절반으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효도가 희생에서 권리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단순히 자주 찾아뵙다거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보통 자녀 수준을 훨씬 넘어서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의 재산을 직접 불려드리거나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이 재산을 넘겨주실 때 이건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다 라는 뜻이 명확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효도한 자녀가 나중에 형제들한테 시달리지 않으려면 재산을 넘겨주실 때 반드시 한 가지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재산은 오랜 세월 간병하고 부양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나 유언공증입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나중에 착한 자녀에게는 수억 원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자녀분들도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법정에서는 저 정말 효자였습니다라는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숫자와 기록만이 힘입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생활비를 보낸 송금 기록,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주민등록 기록, 간병일지나 병원 동행 기록,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모아두십시오. 나중에 이 서류 한 장이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증거가 됩니다. 내 자녀들 또는 우리 형제들은 사이가 좋아서 상속 때문에 싸울 걱정이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족 간의 연을 끊게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돈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돈 중에서도 상속 문제로 가족 간 연을 끊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꼭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착한 자녀가 손해보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효도는 기여분이라는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명확한 의사와 자녀의 객관적인 증거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는 기막힌 상황, 형제들끼리 지분을 쪼개서 서로 발목을 잡는 이른바 부동산 알박기 문제와 그 해결책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내가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면 후회하시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가족 싸움의 진짜 뇌관, 부동산 상속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정말 모르셨을 겁니다. 먼저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15억짜리 상가를 장남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유언장도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넘어왔습니다. 장남은 이제 내 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소송을 걸어서 지분 3분의 1을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동 소유가 됩니다. 만약 동생이 단 1%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장남은 자기 건물인데도 팔 수가 없습니다. 대출도 못 받습니다. 동생이 도장을 안 찍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동생은 이 지분을 무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형, 나한테 2억 더 줘. 안 그러면 경매 넣어버릴 거야.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분 알박기입니다. 유류분 소송이 끝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족이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평생 법정을 오가는 원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6년 이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던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류분을 돌려줄 때는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도 더 이상 지분을 쪼개서 나눠 가져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장남이 가지더라도 동생 몸만큼을 돈으로 계산해서 줘라고 판결합니다. 건물 소유권은 한 사람이 온전히 가지고 다른 형제는 현금으로 정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지분 알박기도 없고 공유물 분할 소송도 없고 경매 협박도 없습니다. 부동산 상속 분쟁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겁니다. 이쯤 되면 진작에 이렇게 하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뭐 했냐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소송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건물도 내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한테 줄 현금 2억을 당장 어디서 구합니까? 건물을 급하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분쟁은 빨리 끝날지 몰라도 세금 문제는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요. 유류분을 현금으로 돌려줄 때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겼는데 세금으로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물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그 자녀가 나중에 다른 형제들한테 줄 현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유언장에 이 부동산은 오랜 기간 부양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명확하게 써두시면 기여분으로 인정받아서 현금을 내줘야 할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준비한 것과 안 한 것, 나중에 자녀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올해부터 부동산 상속 분쟁은 지분을 쪼개서 싸우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현금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새로운 숙제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금 어르신들이 세무사나 법무사와
미리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상담받는 것이 자녀가 사후에 수억 원을 아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상속 준비 최종 점검표 5가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언장 정리법, 증거보관법, 세금 대비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지혜로운 생활백과의 벗이 되어주세요. 삶의 지혜가 되는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바뀐 상속법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그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실전 점검표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유언장이 없으면 20년 만에 나타난 형제가 내 재산을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하나만 제대로 써놓으면 내 뜻이 법보다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언장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 자녀에게 더 주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쓰십시오. 큰딸이 지난 10년간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병수발을 들었기에 그 고마움의 보답으로 이 집을 준다. 이 문장 하나가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걸어올 때 큰딸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유언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무사를 통해 하실 수 있고 비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지금부터 기록을 모으십시오. 법원에서는 저 정말 효자였습니다라는 말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숫자와 서류만이 힘입니다. 부모님 병원비 카드 결제 내역, 간병인 고용 송금 기록, 생활비 이체 통장 내역,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주민등록 기록,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증언, 병원 동행 기록까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폴더 하나 만들어서 차곡차곡 모아두십시오.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증거가 됩니다. 효도는 마음으로 하지만 법은 기록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세금을 미리 계산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류분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분쟁은 빨리 끝나지만 그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을 급하게 팔면 양도소득세, 현금을 조성하는 방법에 따라 증여세나 상속세까지 얽힐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겼는데 세금으로 지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지금 세무사 한 번 만나는 게 나중에 자녀가 수억 원을 아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 반드시 같이 받으십시오. 네 번째, 나쁜 가족에 대한 증거를 지금 남겨두십시오. 학대를 당하셨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면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폭행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병원비를 안 낸 납부 기록, 요양원 면회 기록, 협박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속권 박탈 소송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증거 없이 저 자식은 나쁜 놈입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법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으면 법이 내 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상속 준비를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족이 싸우지 않도록, 효도한 자녀가 억울하지 않도록, 나쁜 사람이 내 재산을 가져가지 않도록 미리 길을 닦아놓는 겁니다. 유언장 한 장, 기록 한 줄, 상담 한 번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 차이가 결국 수억 원이 되고 가족의 평화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수억 원을 지키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조금이나마 더 든든하게 해드리고 자녀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